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혜택 중 보훈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 중에는 보훈급여금과 교통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 사망시 예우까지 구분되는데 모든 국가유공자가 이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보훈 대상 구분별로 국가유공자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별의별 소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소문들 믿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로 국가유공자 혜택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서 14가지의 보훈 대상을 구분하여 분류하였기에 먼저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을 확인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 중에서 1번 독립유공자 및 유족, 2번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3번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4번 전공상군경 6급부터 7급까지, 5번 무공, 보국, 수훈자 및 유족, 6번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7번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 8번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9번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10번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 11번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12번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13번 지원공상, 순직공경, 공무원 및 유족, 14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상 국가보훈처 보훈대상 구분별 안내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과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2019년도 제40호 보훈영감을 참조하여 제가 만들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럼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훈급여금 지급이 있습니다. 교통지원이 있으며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기타 지원 및 사망시 예우까지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현황에서 순직 공상 공무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시면 순직 공상 공무원은 14,686명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별 현황에 보시면 2018년 12월 말 84만 7,078명에서 2019년 12월 말 84만 3,770명의 보훈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순직 공상 공무원은 14,686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면 제일 아래 순직 공무원은 유족 2019년 8,696명과 공상 공무원 본인으로는 2019년
3,701명, 유족으로는 2,289명이 있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없나요? 했을 때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 1급, 2급 공상공무원께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에 계좌에 입금해드립니다. 간호수당 등 월 지급액은 2020년도 기준입니다. 1급 1항 간호수당 250만 6천원, 1급 2항 241만 1천원, 1급 3항 231만 8천원, 2급 80만 1천원.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해드리는데 가족이 3인 이하일 경우는 21만 4천원부터 27만 5천원, 가족이 4인 이상일 경우는 26만 5천원부터 32만 6천원까지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별도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는 양한 실명,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간호수당을 선별 지급합니다. 상시 간호수당 250만 6천원, 수시 간호수당 167만 1천원. 간호수당 등을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신분증과 예금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예금 계좌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훈 급여금에 대한 압류 방지 전용 호국 보훈 지킴이 통장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아래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 예우수당을 신청하려면 보훈 예우수당이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숙관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금액 및 지급 범위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수단도 할인되나요? 했을 때 공상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숙권 유족은 국내선 항공기의 30% 할인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차, 무임 6회 50% 할인 무제한. 상세한 내용, 이용 방법과 지원 내용은 이 영상을 잠깐 정지시킨 후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무임입니다. 1급부터 7급까지. 공항철도 1급부터 7급까지 무임이고 시내버스 똑같습니다. 시외 버스는 1급부터 5급까지는 70% 할인, 6급과 7급은 30% 할인, 고속버스, 우등고속 1급부터 5급까지는 50% 할인, 6급과 7급은 30% 할인, 내항 여객선은 1급부터 5급까지는 무임, 6급과 7급은 50% 할인이 있습니다. 국제 여객선은 객실 요금을 20% 할인해 드립니다. 1급부터 7급까지 동일합니다. 국내선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1급부터 7급까지 50% 할인을 해드리며 숙관 유족에 대해서는 30% 할인이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10% 할인이 있는데 항공사 별도 문의를 바란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 상의자 운전교육 무료 지원이 있습니다. 상위 1급부터 4급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학비 지원도 해주나요? 교육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상공무원, 자녀, 순직 공무원과 배우자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7급 공상공무원의 자녀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학습 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연간 지급액 중학교 12만 4천원, 고등학교 인문계는 14만 4천원, 전문계는 18만 6천원.
고등학교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대학별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미실시합니다. 가까운 보훈청, 대학 입학 특별 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 접수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합격하셨다면 자녀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일반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기간은 2년제 대학은 4학기, 4년제 대학은 8학기, 6년제 대학은 12학기를 면제해드립니다. 수업 연한이 없는 학점 인정 교육기관 면제 학점은 2년제는 84학점 이하, 4년제는 168학점 이하를 면제해드립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 성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에 면제되며 입학금은 1회만 지원됩니다.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학습보조비는 공상공무원 본인 및 순직 공무원 배우자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만 6천 원을 2회 나누어 지급해드립니다. 단 학습보조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도 지급기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관서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요 하시면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없나요? 나왔습니다.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 신청 장소, 신청 자격 나와 있으면서 지원 제외되는 경우 또 특수 장학인 경우 제출 서류와 지급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대학원 장학은 최고 115만 원입니다. 특수 장학은 30만 원입니다. 교육 지원에 대해서 2019년도 내용을 살펴보면 학자금에 대해서는 중학교 12만 4천 원,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눠집니다. 인문계는 14만 4천 원, 실업계는 18만 6천 원, 대학교, 본인, 전몰, 순직, 사망 배우자는 23만 6천 원, 특수학교는 유초등부 53만 4천 원, 중고등부 71만 8천 원, 공납금 및 수업료 보조는 연간 국가유공자일 경우 본인은 중, 고,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자녀일 경우는 중, 고,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를 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2019년도 교육지원에서 지원 실적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사립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으로 248억 6,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수업료 등 국비 보전과 학습 보조비 지급, 보훈 장학금 지급 합계하여 275억 2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여 2019년도 취약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는 3,507명, 고등학교 4,733명, 대학교 15,821명, 특수학교 74명, 개 24,135명을 2019년 12월 31일 기준 취약자 지원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에 관한 국가유공자 혜택 중에서 취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취직하고 싶어요.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공상공무원의 자녀는 취업 지원 비대상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순직 공무원 및 공상공무원 6급 이상자의 자녀인 경우 1인에 한하며 취업 알선도 1인 3회로 제한합니다. 가점 지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채용시험 시 가점 10% 또는 5%를 드립니다.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이 아래 내용 나와 있죠. 이 내용 보시고 가점으로는 공상공무원 본인과 순직공무원 유족에게는 10%, 공상공무원 가족과 공상공무원 유족에게는 5%의 채용시 가점을 드립니다.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한 통, 취업 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취업 희망 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을 방문하여 취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자격 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머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는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면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나머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에 이 아래 보시는 내용들로 해서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수강 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하신 다음에 학습 진도율 70% 이상을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 수강료 청구를 하시면 보훈청에서 수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수강료의 70%를 입금해 드립니다. 1인 지원 한도액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총 300만원, 연간 100만원까지고 유가족은 총 150만원인데 연간 50만원까지입니다. 지원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신청인과 관할 보훈청, 교육기관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정보 시스템 이용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19년 취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34,093명과 국가기관 등의 39,973명, 일반 기업체 44,124명, 합하여 11만 8,190명을 취업 지원 실시 기관별 취업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9년 취업 실적 총괄은 연간 목표는 8,000건이었는데 실적은 8,362건이 있었습니다. 진도는 104.5%고 공무원으로 보시면 본인 46명과 유가족 469명 합하여 515명을 2019년도에 취업해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병원을 이용하세요.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합니다. 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입니다. 국가유공자 국비진료, 보훈청에 등록된 유가족은 60% 감면이 있습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 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 한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병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받을 수 없나요? 했을 때 공상공무원은 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위탁병원 명단을 확인하시거나 제가 만들어드리는 위탁병원 안내 영상을 보시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 초음파 검사, MRI, 건의 소화제,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할 경우 공상 공무원이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했다면 반드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 퇴원 후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제출 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해 드려요.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어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급 신청에 따라 해당 보철구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병원 보정구 센터에 방문 또는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상 공무원 본인만 해당되며 영업용 차량이 아닌 보철용 차량 한 대에 대해서만 지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수혜는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지방세, 취득세와 자동차세, 개별 소비세, 환경개선부담금,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면제 요건은 요 아래 내용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유의사항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료 감면도 되나요? 했을 때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항상 유리창 앞에 부착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철용 차량 사용 중 국가유공자께서 작고하시면 가까운 보훈청에 정지 신고를 하셔야 하며 주차 표지 및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반납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 확인하시고요.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했을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상위 1급부터 5급은 면제, 상위 6급과 7급은 50% 할인이 있습니다. 감면 행복 단말기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또는 제조사 및 MP원을 통해 구입하여 가까운 보훈청에서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LPG 차량은 가스 충전 요금이 할인됩니다.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 시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이 할인되고 추가로 50리터를 더 신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직장, 학교가 자택에서 왕복 80km 이상인 경우입니다. 1일 기준으로. 그리고 지하철, 시내버스, 무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수도권과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중에서 선택해서 가능합니다.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해서 이 내용 나와 있죠. 이 내용 확인하시고 LPG 세액보조금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사업,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임대를 받고 싶습니다. 신청 자격은 요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고 매년 1월 초 서류를 준비하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들 나와 있죠. 이 내용들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 후에는 배점 기준,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전년도 탈락 여부 등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서 대출해 드립니다. 이 내용들 보시고요. 대부 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부 종류 및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대부 한도액, 연이율, 상환 기간, 담보 조건. 자, 그렇게 하여 주택 구입 신축일 경우 주택 임차, 주택 개량, 농토 구입, 사업, 창업, 생활 안정, 보철용 차량 구입 시 보철용 차량 구입 대부는 공상 공무원 본인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감면이 된다던데 이럴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시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를 하십시오. 복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장기 요양 필요로 보훈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하실 경우에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 요양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6개의 요양원 전화번호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나와 있고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셔서 보훈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 부분의 일부를 감면해 드립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이 나와 있죠.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 구비서류 자세히 나와 있죠. 이 내용 보신 다음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액을 통보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해드립니다. 유공자는 본인 부담액의 80%, 수권 배우자 및 수권 부모는 본인 부담액의 40%,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 경우 60%를 환급해드린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관할보훈청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대상 결정, 서비스 지원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보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보훈원에 보훈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 그 다음에 입소 대상 여부는 보훈원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소하고 싶은데 하실 경우에는 보훈 복지타운에 복지타운 입주 희망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과 입소 대상 여부는 복지타운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리는데 임대 보증금 및 관리비까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에 관련된 국가유공자 혜택 중 기타 지원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그러실 경우 관할보훈청 복지과에 재발생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보훈, 휴양원 이용 방법, 나머지 각각 리조트들 이용 방법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켜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릅니다. 관할보훈청에서 개인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신청을 하시면 개인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 발급은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인 내가면 발급해 드립니다.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하면서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과 유족증을 제시하시면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상위 1급부터 3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수권유족, 단 수권유족이 부모인 경우에 부모 모두 해당합니다. 100% 감면 시설과 50% 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상위 국가유공자에게는 연말 정산 추가 소득 공제, 연말 소득 정산 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증명 발급 수수료 등 면제를 해 드립니다. 구분과 감면율에 보시면 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및 통신요금 등의 감면이 있습니다. 상위 국가유공자입니다.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위 1급부터 3급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상위 1급부터 3급만 해당되고 지역 난방 에너지 요금 면제도 상위 1급부터 3급만 면제됩니다. 전화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시내 시외 통화료 50% 할인인데 시외는 3만원 범위 내입니다. 이동전화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가입비 면제와 기본료, 사용료에 35% 할인이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요금 감면, 인터넷 통신요금은 30% 할인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시 예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해 주세요. 요 아래 내용들 보시면 어떤 경우에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설 묘지에 안장했는데 묘비를 세우고 싶어요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묘비 제작비를 드리는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보훈청 보상과에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구비서류와 어떻게 했을 때 유족증을 발급해 드리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동안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지원되던 수혜, 간호수당, 교통시설 이용, 차량 지원, 보철구 등 외에 가족으로서 받던 수혜는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간호수당, 교통시설, 차량 지원, 보철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유족께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꼭 관할보훈청에 알려주세요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